만나서 반갑습니다. 양자 사용 설명서 101페이지를 펴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콜라겐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밑으로 쭉 적어질 겁니다. 근데 일단 콜라겐 분석을 맨 위에다가 1번 그래가지고 뭘 적어 놓으시냐면요. 원 분석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콜라겐 어원을 분석해 봤더니 그리스어로 접착제라는 뜻이랍니다. 신기하죠? 콜라겐 접착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포하고 세포를 연결시켜주다 그런 뜻이 있겠죠. 접착을 하니까. 두 번째,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를 결합시켜준다. 이게 디바인딩 폰드처럼 엮어준다. 그래서 결합 조직으로 분류한 거죠. 예. 결합 조직으로 분류를 했다. 자, 그래서 콜라겐, 뭐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시켜주는 조직으로 분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를 분자 구조식으로 한번 봤더니, 자, 글리신이라는 비필수 아미노산, 그 다음에 프롤린이라는 비필수 아미노산,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프롤린이라는 비필수 아미노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롤린이 가장 중요한 콜라겐의 적인데, 이게 가장 좋은 게 소의 껍질에서 추출한 게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소 껍질에 추출한 가장 좋은 게 어디에서 생산되는가 봤더니 독일 BM에서 생산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중에 왜 좋은지를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콜라겐의 종류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콜라겐이 가장 많은 게 어린 콜라겐이에요. 자, 물고기 어자에다가 비늘 인자. 물고기 비닐에서 추출하는 거죠. 자, 물고기 비닐이 맞나요? 늘이 맞나요? 비늘. 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존 그 강에 가면 틸라피어라는 그 담수 어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전 세계 어린 콜라겐을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틸라피어라는 담수어를 양식을 했다는 말은 이 뭐냐면 비닐이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상처를 입지 말라고 뭘 많이 하냐면은 이 성장 촉진제하고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중에 출하하기 전에는 항생제를 많이 이렇게 투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비닐은 딱딱하잖아요. 자, 딱딱한 거를 분해시키려니까 여기에다가 가스분해하려면 물을 타겠죠. 그 다음에 염산을 일정 부분 타가지고 딱딱한 거를 분해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꾸물꾸물 올라오겠죠. 뭐가 올라올까요? 콜라겐이. 예. 그러면 그 콜라겐을 모아가지고 먹다가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잔류염산이 이 뭐냐면 비닐 안에 들어있는 콜라겐하고 달라붙겠죠. 그러면 염산이 잔류염산이 꾸준히 우리 몸속에 쌓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위에 염증이 생기는 위험의 문제점이 도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 비닐 말고 껍질에서, 첫 번째 비닐에서, 그 다음에 껍질에서 추출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잔류 항생제하고 성장 촉진제 문제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의사 뭐냐면 의사의 거짓말 42가지 ECE 밀가루라는 박사님이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동물성 콜라겐 프롤린은
흡수하기 어렵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흡수하기 어려운 거를 뭐냐면 여기에서는 마이크로 솔브 공법을 응용을 해가지고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서 이 회사 제품이 이제 대박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콜라겐이 우리 몸에 흡수하기 가장 좋은 형태로 개발된 게 바로 뷰티 콜라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하고 연결시켜서 책만 보여주시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린 콜라겐 물고기 엿자의 비닐린 물고기 비닐에서 저분자로 추출한 게 좋다. 맞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 박사님이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고 우리는 천연 유기농에서 뭐냐면 추출을 했고 이거를 저분자 시켜가지고 흡수를 아주 높게 했다. 근데 그 저분자 중에서도 마이크로 솔브 공법을 적용해서 흡수율을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원래 이 콜라겐의 분자량을 설명하는 걸 달톤이라 그래요. 달톤. 그래서 뭐 600달톤, 500달톤, 1000달톤, 1500달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보통 600달톤 정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마이크로 솔브 공법으로 여러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콜라겐을 드시면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운이 뭐라고요? 접착제라는 뜻이에요. 뭘로 분류해요? 결합조직으로. 분자구조식은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 프롤린. 예, 어디에서 추출했다고요? 소 껍질에서.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닥을 꽈진 걸 뭐라 그러죠? 이게 나선 구조라 그러죠? 예, 나선 구조 형태로 되어 있다. 요거를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꽈배기 형태로 되어 있는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콜라겐의 종류가 어린 콜라겐이 있고 물고기 비닐에서 추출한 게 있고 껍질에서 추출한 게 있는데 여기 회사 제품은 저기에서 추출했다. 소 껍질에서 추출했다. 여러분 당근에서 추출한 것도 있어요. 당근. 네, 당근에서 추출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소 껍질에서 추출한 게 가장 질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꾸 먹어보세요. 확실히 다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접착제라는 뜻이다. 그러면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냐면 이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18세 이후부터 점점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40세 정도가 되면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합성하는 정도가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을 합성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콜라겐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할 때 기본 물질이 뭐냐면 단백질과 비타민 C라는 거예요. 합성하는 물질이. 그래서 그러면 이 단백질이 뭐냐고 했을 때 더 깊이 들어간 게 뭐예요? 글리신, 시스테인, 하이드록시 프롤린. 아니,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 프롤린. 이 세 가지가 분자구조식을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전구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타민 C 부족으로도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충분히 먹어줘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단백질과 비타민 C 부족이 나타나는 40세 이후에는 대부분이 생체 이용률이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40세 콜라겐은 40세 이후에 합성 능력이 어때요? 네,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뭐냐면 질병이 나타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콜라겐 합성이 안 되면은 결합력이 어때요? 느슨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균, 바이러스, 외부의 독소가 침투하기 쉬운 몸의 구조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노화되면서 폐화되고 나중에는 질병이 나타난다. 이런 구조가 또 성립이 된다는 거죠. 요거하고 똑같은 구조식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뇌세포, 안구세포, 신장근육세포예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은 경우를 겪는 게 뭐냐면 바로 코큐텐, 코엔자임 Q10도 40세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 구조 공식은 노화되면서 퇴화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질병이 나타난다. 요거를 고객한테 꼭 알려주시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콜라겐 합성은 간에서 합성됩니까? 콜라겐 자체가요? 네. 네, 콜라겐 자체 합성은 간에서 합성을 하는 거죠. 단백질하고 비타민 C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몸에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단백질을 가지고 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간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그러면 항체, 효소, 호르몬, 근육 생성, 콜라겐 합성. 예, 그 아미노산 단백질 중에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 비타민 C를 가지고 콜라겐 합성을 재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18세 이후에는 점점 떨어지다가 40세에 2분의 1로 급격히 떨어지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18세부터 쭉 떨어지다가 40세가 되면 2분의 1로 결국은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 몸에 그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효소하고 콜라겐, 뭐 일반적인 모든 게 기점이 40세인 거예요. 그래서 40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난다. 그것만 꼭 40세 이후에 그러면 저기 단백질하고 비타민 C 충분히 먹어도 이게 합성이 잘 안 된다네요. 아니죠. 그때부터 더 먹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먹어줘야 이 줄어든 거를 보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이 필요한 거예요. 40세 이후에 뭐 먹어야 되냐고 무조건 콜라겐을 드셔야 되죠. 코크 때 40세 이후에 꼭 먹어야 돼요. 산소하고 포도를 못 태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도 뇌에서 점점 부족해지잖아요. 뇌에 필수 지방산이 오메가3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결국 노화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영양소 부족이 돼서 그렇죠. 이게 영양소를 뭐만 많이 먹냐? 떡밥, 면 많이 먹는 거죠. 지금 다 네, 다 떡밥면이잖아요. 근데 이게 맛있어요. 입을 제일 즐겁게 해주잖아요. 네, 제일 즐거운 게 주님과 함께 보내는 거죠. 네, 주님과 함께 보내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콜라겐 분석이 각 그 조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콜라겐만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질병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정상 범위에서 왼쪽으로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로 표시가 되면 이분은 지금 노화, 퇴화의 단계를 거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질병으로 가고 있다가 보여지는 곳이 콜라겐입니다. 그러면 콜라겐은 40세 이후는 꼭 먹어야 되는 어떤 그 뭐냐면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콜라겐에서 각각의 조직이 어떻게 퇴화되는지를 보는 게, 자, 우리 콜라겐 분석 보고서 1번에 보시면 눈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 눈도 결국은 콜라겐이 부족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기냐면 안구, 건조증이 가장 먼저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눈이 빡빡해지면서 노안이 생기고 수정체에 이 뭐냐면 하얗게 뿌옇게 끼면서 백내장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랍이 높아지면서 토끼 눈처럼 이제 녹내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게 이제 황반 변성으로 인해서 황반 변성은 시력을 이렇게 이제가 황반 변성이 와가지고 힘들어지죠. 이번에 이제 이게 이제 루테인. 자, 우리 그 눈을 보시면 이 뒤쪽에 여기 중심 시력을 유지해주는 게 지아잔틴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겉에 있는 게 뭐냐면 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색소 루테인. 자, 그래서 이 중심 시력이 좋아지려면 반드시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을 같이 먹어줘야 돼요. 안 먹으면 점점 시력이 떨어지죠. 근데 이번에 G50이 이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시면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이번에 G50이 대박이라는 거예요. 뇌에 좋은 오메가3, 눈에 좋은 루테인, 지아잔틴, 심장에 좋은 코큐텐, 그 다음에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염증을 낮춰주고 또 홍삼이 들어있어서 면역을 올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파워카틴 한 포, G3 50 한 포, 콜라겐, 미노겐 먹으면 이제 게임 끝. 굉장히 심플해지고 아침에 저 다 타먹으려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거 나오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먹어보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치아는 여러분 가장 문제 콜라겐이 부족하면 뭐가 생길까요? 잇몸 조직이 어때요? 내려앉겠죠. 그래서 치아 우식증, 그 다음에 이제 풍치, 사이사이 염증 끼면서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뭐 충치, 뭐 진지빌리스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채모하고 피부에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머리카락은 네, 가늘어지겠죠. 피부는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일단 콜라겐이 부족하면 주름이 지겠죠. 예. 그 다음에 엘라스틴이 부족하면 이렇게 어때요? 처지겠죠. 예. 주름이 지고 처진다. 결론은 노화의 증거는 쪼글쪼글해지고 처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을 드시면 진짜 안 처지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콜라겐을 먹으면 나타나는 증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눈은 98페이지를 보세요. 먼저. 자, 아니 98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서 98페이지 보세요. 눈분석 보면은 시각 피로도가 콜라겐이 부족하면 올라가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눈세포 활성도가 오른쪽으로 올라가고요. 부종이 이렇게 올라가요. 나머지는 이제 피부에 관한 부분이에요. 뭐 피부가 처지고 늘어지고 막 이제 주름이 지고 이건데 우리 눈하고 콜라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가장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시각 피로, 눈세포 활성도, 부종. 그 다음에 맨 위에 보시면 두 번째 눈주름 콜라겐 이런 것들이 주로 이 밑에가 여러분 막 그 뭐 자글자글 하잖아요. 그게 이제 콜라겐 부족이죠. 눈 밑에부터 시작하니까. 그거는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40세 이후에는 부지런히 콜라겐을 먹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개념은 정리되셨죠? 네. 자, 그래서 눈하고 피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물론 콜라겐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 채모, 머리카락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비오틴이에요. 비오틴은 비타민 B, 세부를 비오틴이라고 해요. 비 오는 날 팀, 애들이 나가서 놀면 머리가 비 맞고 놀면 어때요? 탈모가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지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오틴도 이 뭐냐면 채모와 건강한 피부와 채모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액티바이즈를 같이 꾸준히 드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치아는 복원하려면 콜라겐을 같이 먹으면서 리스토레이트를 같이 드셔주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눈은 뭐냐면 기본 콜라겐 드시면서 이번에 새로 나온 G50 루테인이 들어있는 그걸 같이 먹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1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항목이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내분비계라고 적어져 있죠. 내분비계를 세자로 줄이면 호르몬이죠. 자, 여러분 정상적으로 호르몬이 잘 분비되면 이게 정상 범위에서 이 가운데 이렇게 뭐냐면 가운데 표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정상으로 분비되지 않고 이게 왼쪽으로 이제 표시가 되면 호르몬 계통에 이제 문제가 생겨난다. 호르몬 분비 기관에 콜라겐 조직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이 호르몬 기관이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정상적으로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상하부 호르몬, 뇌하수체 호르몬, 그 다음에 우리 갑상선 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호르몬, 성 호르몬, 기타 등등의 호르몬의 기능이 어때요?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호르몬계는 지난번에 배운 자료를 좀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갑부라 그러죠.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갑상선하고 부신이에요.
갑상선 호르몬하고 부신 호르몬이라니까요. 갑부가 우리 몸에도 갑부가 있어요. 중요한 네, 중요한 테마예요. 참 이게 보면. 네, 뭘 보고 갑부라 그러죠? 우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갑부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도 갑상선하고 부신을 가지고 있는 갑부입니다. 갑부. 자,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갑상선하고 부신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온도가 떨어지면 온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보일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갑상선은요, 우리 몸의 세포를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가 오면 전체적으로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요. 여러분, 이제 부신의 문제가 오면 혈압, 당뇨, 성호르몬의 문제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갑상선 부신 기능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도 갑상선하고 부신이 안 좋아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 수면 호르몬 중에 멜라토닌,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이런 호르몬 분비가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게 뭐냐면 갑상선, 부신, 수면 호르몬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은 복구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멜라토닌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예, 저희 꼭 기억나는 게 외갓집 가면 외할머니가 새벽 한 2시나 3시 되면 포도송이 나는 막 돌아다니시. 이게 잠이 없어지시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계속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 거죠. 자, 그거를 기능을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라고요? 네, 콜라겐. 그러면 여러분이 몇몇 개의 문제가 내분비에 문제가 생겼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콜라겐을 충분히 먹어주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더 문제는 뭐냐? 호르몬을 만드는 모든 대사 물질은 기본적으로 뭐야?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우리 몸에 분해되면 뭐가 돼요? 암모니아하고 아미노산이라는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미노산의 대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냐? 자, 아미노산 형태로 되어 있는 식품이 있어요. 웨이 단백질. 그리고 근육에 바로 간대사를 안 거치고 들어가는 발린, 류신, 리소루신이 많이 들어있는 프로신. 그 다음에 이제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 아미노. 이렇게 이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12월 7일 날인가 드디어 프로쉐이프가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웨이는 언제쯤 들어오나요? 웨이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푸시를 회장님한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코로나가 안 그랬어요. 이미 들어왔어요. 이 각 나라의 서플라이 체인, 공급 체인들이 망가져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호르몬에서 여러분 딱 하나 알아두시면 뭐냐면 호르몬은 모든 생명 활동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 안 되면 질병이 오죠. 부신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도 질병이 오죠. 수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도 질병이 오죠. 이해되셨어요? 네. 성 호르몬이 분비 안 돼도 질병이 오죠. 왜? 불임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면 뭐예요? 난쟁이병. 너무 많이 나오면 거인병. 그 다음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수면 부족. 세로토닌 분비가 안 되면 뭐가 돼요? 우울증으로 가는 거죠. 도파민 분비가 안 되면 뭘로 가요? 파킨슨으로 가요. 모든 게 호르몬은 정상 범위의 작동을 안 하면 우리는 결국 뭐냐면 생명활동에 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든 기능을 복원시켜주는 물질이 뭐냐면 콜라겐이라.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해지면서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반드시 각 기관이 뭐가 생겨요? 질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가장 으뜸이 되는 물질 중에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콜라겐. 이해되셨죠? 그래서 콜라겐을 먹어가면서 다른 물질들을 부지런히 드셔야 돼요. 내 몸에 상처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 L-아르기닌이 우리 몸의 상처를 가장 빨리 복구를 해줘요. 실은. 그거 어디 들어있어요? 미노겐. 또 웨이. 웨이도 들어있어요. 네. 그 다음에 프로시에이트도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단백질을 좀 깊이 공부하다 보면 결론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몸에서 이용되도록 도와주는 거는 뭐예요? 미네랄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미네랄이 부족한 우리 몸은 생명활동에 지장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악언감, 질병이 전 단계 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영양 불균형이라는 얘기야. 우리는 떡빵 면에 치우쳐 있지 실제로 이거를 골고루 잘 안 먹잖아요. 그거를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고 왜 호르몬이 중요한지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내분 비계는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 나와 있는지. 내분 비계가 몇 페이지 있나요? 한번 찾아주세요. 71페이지입니다. 자, 내분 비계 이 71페이지를 여러분이 잠깐만 딱 눈에 보시면 잘 봐보세요. 내분 비계가 왼쪽으로 표시되신 분은 71페이지로 가서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 이 호르몬 중에 유독 갑상선, 부갑상선, 레아수체, 송가선, 자기 부인의 뭐 부신이라든가 생식샘이라든가 약한 부위가 있잖아요. 기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표시되면 악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이분한테 뭘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관리하고 예방하세요라고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을 채워주시면 되죠. 콜라겐을 드시면서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를 좀 충분히 드셔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뭐 하세요? 껄껄껄 하죠. 안 그래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예. 여러분이 제일 후회할 걸 뭐냐면 네가 말할 때 먹을 걸 그래요. 안 먹고 나서 후회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양학을 좀 더 깊이 알았더라면 젊었을 때부터 먹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부터 잘 먹은 애들이 어때요? 지금 잔병 없이 크잖아요. 지금까지도 잘 크고. 그거를 반응적으로 여러분이 71페이지를 보면서 어디가 부족한지를 쭉 보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10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여기만 오면 말이 빨라져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콜라겐에서 제일 중요한 순환기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순환기관은 제일 중요한 게 심장하고 혈관. 혈관의 문제입니다. 자, 심장은 왜 중요할까요? 0.8초마다 일정하게 돼야 돼요. 요놈이 빠르게 뛰었다 느리게 뛰었다 하면 미친 놈이 되겠죠. 심장이 미치면 뭐가 돼요? 부정맥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게 미쳐가냐면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심장이 미쳐가는 이유는 심실벽이 두꺼워져요. 비후성 심근증. 무슨 부족? 셀레늄 부족. 자, 또 무슨 부족이에요? 이것도 콜라겐 부족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심근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콜라겐 부족하고 근본적으로는 셀레늄 부족이에요. 이거는 닥터 올렉 박사가 발견됐고 콜라겐 부족은 뭐냐면 기능학적으로 볼 때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탄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실의 역할이 뭐예요? 혈액을 이렇게 꽉 짜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못 짜주죠. 왜? 두꺼워지니까. 그래서 비후성 심근증이라 그래요. 비후, 두꺼워지다 그런 뜻이죠. 심실벽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짜려고 하는데 못 짜니까 자꾸 더 힘을 줘가지고 짜겠죠. 그러면 심장이 빨리 지쳐. 그러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느리게 뛰었다 빠르게 뛰었다 느리게 뛰었다. 그래서 점점 부정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맥이 나타나는 사람은 거의 심근증하고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움직이려면 여기다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왕관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그러죠. 이 관상동맥이 70%가 막히면 협심증, 100%가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환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심장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콜라겐 부족 뭐냐면 셀레늄 부족. 그래서 꼭 셀레늄을 한번 가서 보세요. 부족한지. 그리고 셀레늄하고 기랑 관계에 있는 수은을 꼭 보시고 셀 수 없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셀레늄은 셀 수 없이 많다. 우리 몸에. 그래서 셀레늄과 수은은 서로 기랑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칼슘하고
뭐하고 기란 관계가 있냐면요. 납하고 기란 관계 있어요. 또 셀레늄. 철분하고 납하고 기란 관계가 있어요. 카드뮴하고 아연하고 또 기란 관계가 있어요. 서로 밀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납이 축적되면요. 철분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칼슘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철 결핍성 균열이 오고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레늄이 몸에서 이 수음 때문에 빠져나가면 갑상선, 비후성 심근증, 그 다음에 간에서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죠. 그 글루타치온 프록시다를 못 만들어내니까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관절염이 와요. 그 오다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폐암하고 대장암, 전립선암의 원인이 또 셀레늄 부족. 그래서 여러분이 셀레늄이 굉장히 그래서 봐보세요. 아침에 먹는 파우카들이 셀레늄 들어있죠. 저녁에 먹는 미네랄 주스에 셀레늄 들어있죠. 또 여러분 점심 때 먹는 젤슈체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젤슈체는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젤슈체는 요즘엔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뭐에 먹는 게 제일 좋냐면 파우칵테일이나 젤슈체 아니면 리스토레이트나 젤슈체. 왜? 셀레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 쪽에 좀 약간 뭐가 내가 간질간질하다 그러면 뭐냐면 파우칵테일에 젤슈츠, 리스토레이트에 젤슈츠 이런 거를 좀 많이 드시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실사례가 어떤 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었대요. 근데 자기는 멀쩡해. 생각해 보니까 젤슈츠를 많이 먹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보여드렸죠. 셀레늄 그 책자 뒷면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셀레늄이다. 그래서 1978년도에 셀레늄을 필수 미네랄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공식화된 단어들 있잖아요. 논문으로 된 단어들. 그리고 책들. 한 권씩 사가지고 셀레늄 책이 있어요. 그 건강신문사에서 팔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몇 가지 책들을 좀 비치를 해놔가지고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요. 네, 다 가지고 가면 안 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순환기관에서 심장은 펌프질을 하지만 혈액이 도는 관은 혈관이죠. 혈관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겨날까요? 혈관은 삼중막으로 되어 있어요. 내막과 중막과 외막인데 내막과 중막, 중막과 외막 사이에 이렇게 서로 붙어있게 도와주는 것을 보고 뭐냐 콜라겐이라고 그래요.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혈관이 가늘어지면서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환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심장, 혈관 쪽으로 보시죠. 그러면 혈관 탄성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10페이지를 가보시면 뭐가 있어요? 자, 위에서 5번째 보시면 혈관 탄성이 있어요. 맨 밑에서 2번째 보면 뇌혈관 탄성이 있고 맨 밑에서 4번째 보면 관상동맥 탄성이 있어. 이 3가지가 어느 쪽에서 줄어들었는지 보시라 이 말이야. 맨 위에 거를 보시고 밑에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오셔야 되면 순환기관까지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콜라겐이 줄어들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미노산에서 뭘 보셔야 돼요? 유실량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미노산 유실량. 자, 64페이지 봐보세요. 이게 재밌는 이론인데 어떤 분은 이게 다 정상으로 나왔어. 그런데 콜라겐이 부족해. 어떤 분이 그래? 선생님 저 단백질 많이 먹고 있는데 왜 콜라겐이 부족하죠? 그러죠. 그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콜라겐은요. 여기 보세요. 이건 필수 아니면서 음식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리신, 트립토판, 메티오닌, 페니랄라닌, 트레오닌, 그 다음에 류신, 이소류신, 발린, 히스티딘, 아르기닌. 자, 요 밑에 맨 2개 있죠. 히스티딘하고 아르기닌을 실제로는 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원래 그 명칭에 보면 근데 히스티딘을 지금은 필수 아미노산 들어가는데 이 2가지 원래 8가지만 필수 아미노산 음식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왜 2가지는 준 필수 아미노산이나 라고 했더니 어렸을 때 얘네들이 간에서 이게 잘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돼. 성장을 하면 히스티딘하고 아르기닌을 간에서 합성을 해요. 그래서 준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몇 살까지는 먹어야 되고 10몇 살 지나면 안 먹어도 간에서 만들어내고 이게 합성이 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야 합성되는 아미노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개념만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심장 쪽하고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막과 중막과 외막 사이에 붙어있는 콜라겐이 줄어들면 혈관이 어때요? 가늘어지면서 딱딱해지겠죠. 무슨 경화? 동맥경화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되세요? 네. 이게 콜라겐을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한번 토탈 쫙 이해가 되니까 이제 제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어쩌냐면 이게 뭐 소련말인지 된장인지 똥장인지 잘 몰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소화기관은 뭐예요? 우리 몸에서 위, 소장, 대장. 대장. 자, 이것도 보면 전부 다 근육이잖아요. 그냥 근육하고 근육 사이에 수축 이완을 도와주는 건 전부 다 콜라겐이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어때요? 기능이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나는 구조가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주요 역할이 뭐냐면 소화, 흡수, 배설. 요 세 개의 기능이 어때요? 떨어지게 돼요. 어땠을 때? 정상 범위에서 왼쪽으로 표시될 때. 개념 정리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소화기관이 유독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화, 흡수, 배설의 기능이.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쓰리고를 잘해야 된다. 고스톱도 원스톱 쓰리고가 맞죠. 그래서 이 소화기관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설명해가지고 문제.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왼쪽으로 가신 분들은 어디를 보시면 돼요? 위소장 대장편 들어가셔가지고 연동기능, 흡수 기능을 꼭 봐주시면 되겠죠. 이게 유독 왼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면 콜라겐하고 여기에 관련된 영양소들, 염증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유산균을 보강하고 식이섬유 보강을 파워 칵테일, 젤슈축 이런 거를 같이 먹어주면 좋죠. 그러니까 콜라겐 안에다가 파워 칵테일 안에 유산균, 식이섬유 들어있다. 이거를 좀 더 늘려줘요. 제가 이번에 파워 칵테일을 하루에 막 6포씩 먹어봤어요. 막 2시간 간격으로 한 포씩. 변이 있잖아요. 진짜 완전 나 깜짝 놀랐어. 몸 변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파워 칵테일을 많이 먹어도 이런 현상이 있구나. 근데 이번에 제가 체험하고 나서 확실히 좀 짱이에요, 진짜.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콜라겐에서 소화기관이 왜 문제가 생겨나는지 이해됐죠? 네. 왼쪽으로 떨어지면 그 위소장 대장의 기능이 어때요?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기관에 이 콜라겐만 보고도 이 사람은 소화, 흡수, 배설의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연동 흡수에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7번째가 뭔가요? 면역기관이죠. 자, 여러분 면역기관에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자,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눈, 코, 입을 통해서 세균 바이러스가 어때요? 침투를 하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눈, 코, 입으로. 그래서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점막이라는 것을 거치게 돼 있어요. 눈, 코, 입은 다 이 축축하게 되는 거. 이 점막세포에서 축축한 물질들이 이렇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물질이 뭐냐면 비타민 A, 그 다음에 비타민 B2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증식을 막아주고 도와주는 거는 비타민 C하고 E의 역할이에요. 내부에서 얘네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 자체에서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주는 뭘 제일 많이 먹어야 될까요?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제일 쉽게 비타민 C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또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뭐냐면 셀레늄이에요. 그 어디 들어있을 거예요? 제일수치에 최고 많이 들어있어요. 제일수치. 그리고 여러분이 비타민 P라고 적어진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있죠. 이거는 모세혈관, 적은 혈관을 어때요?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림프구들이 활발히 돌아다니면서 세균 바이러스를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젤 슈츠라는 게 뭐예요? 젤이 세포, 슈츠가
보호하다. 이게 세포를 보호해주는 안티옥시던트,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젤슈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젤슈추를 충분히 먹어주는 게 면역기관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뭘 먹어야 돼? 이 기관도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기능이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어때요? 질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물질을 먹어주면서 거기에 연관된 영양소를 먹는 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면역기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뼈 안에 들어있는 이 골수 면역이에요. 이 골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뼈에 냉기를 빼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온도를 1도씩 올려주는 거야. 몸이 안 좋으시면요, 목욕탕이라도 가서 반신욕 하면서 땀 좀 내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만 있으면요, 이게 실제로 온도가 잘 안 올라가요. 냉기도 잘 안 빠지고. 그래서 몸을 항상 따뜻하게 저녁에 너무 급격히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도와주는 게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골수 면역, 특히 자, 몸이 으실으실해지면요, 갈비뼈 사이사이를 계속 손으로 문지르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스테인레스를 들고 다니면서 예, 본의학의 창시자가 그분이 갑자기 이름 생각했는데 그 박사님 책 내가 나중에 제가 집에 가서 꼭 찍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하는 게 뭐냐면 뼈에 열을 내주면 모든 질병은 낫을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뼈가 열이 나잖아요. 그럼 온도가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골수 면역이 좋아지는 거예요. 탁기가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족육도 그러잖아요. 온도가 탁 올라가면서 모공이 열리면서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도하고 면역의 관계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미 증명을 한 거예요. 그 양반은 좀 머리가 이게 열렸나 봐. 그리고 명암 반응이 심한 사람한테 조격이라든가 체온을 올려주면 명암 반응을 좀 줄일 수 있어요. 명암 반응이 심한 사람들 땀으로 비출이 돼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명암 반응 심한 사람을 그러니까 체온을 올려주면은 그 명암 반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암 심방을 조격이라는 거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체온을 올려주면은 명암 반응이 덜 생겼어요. 근데 이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면 왜 좋냐면 발바닥에 구멍이 있잖아요. 2만 개예요, 2만 개. 이게 딱 온도가 올라가면서 쫙 열리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이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게으른 방법이 뭐냐면요. 집에서 뭐 따뜻한 물을 발에라도 5분 정도라도 하세요, 날마다. 그 참 좋아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물값 아낀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그건 권장하고 싶고. 면역 기관의 대표는 어디 기관이냐면.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 면역 있죠. 코로 들어가는 이 점막도 면역이고요. 그 다음에 편도도 면역. 그 다음에 우리 림프 조직 있죠. 흉선에 있는 림프 조직, 이런 애과라든가 사이브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그 면역 기관이고, 그 다음에 골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면역 기관이 나와 있는 거 있죠. 한번 봐볼까요? 몇 페이지였죠, 면역 기관이? 74페이지. 예, 74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림프절, 편도 면역 그래가지고 골수, 비장, 가슴샘 쭉 나와 있죠. 예. 예, 그래서 호흡기 면역, 위장관, 점막 면역. 그래서 이런 모든 기관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1차적으로 우리 몸은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가 이 점막을 통해서 들어와요. 점막을 보호하는 비타민 A, C, E, 그 다음에 셀레늄,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젤슈추가 기본 면역에는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콜라겐이 최고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피곤한 사람들한테는 포큐템, 에너지 대사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액티바이드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먹어야 되는지만 머릿속으로 이해하면 이게 다 풀리거든요. 비타민 C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호르몬의 대사에 비타민 C가 가장 필요한 거고. 그러면 면역에 가장 도움이 되는 물질이 뭐냐라고 하면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면역기관을 활성화시키면 비타민 C가 또 뭐예요?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이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상관관계를 인식을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운동기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운동을 하려면 뼈하고 근육이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 관절 마디마디가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콜라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콜라겐이 왜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관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 뼈하고 뼈 사이, 뼈하고 관절하고 관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연골이잖아요. 네. 이 연골을 감싸고 있는 막이 뭐예요? 콜라겐 막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글루코사민,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 막이 파괴되면서 이게 문제가 연골에 찢어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시이카루 박사가 그 책에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콜라겐을 충분히 먹어줘라. 그러면 이게 재생이 되면 연골에 뭐냐면 파괴가 안 되니까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이현숙 사장님이 이번에 그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자기도 너무너무 아팠었는데 콜라겐을 충분히 먹고 갤렌피드하고 같이 먹었더니 어느 순간인가 연골에 물이 안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이 콜라겐, 갤렌피드 관절에 문제 생기는 사람 있잖아요. 메가인법을 드세요.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뭐지 콜라겐 한 30만원치 저기 뭐죠 갤렌피드 한 30만원치 해갖고 정말 자기 몸에다가 아니 병원 가면 700만원씩 수술을 왜 하냐고요. 왜냐면 연골에 수술할 게 아니라 내 몸에다 투자하자. 이해되셨죠? 네. 고객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네 몸에다 투자를 해라. 그러면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 저 박사님 책을 좀 빌려주세요. 자 읽어봐라. 네가 눈이 있으면. 콜라겐하고 이 글루코사민 히알루론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갤렌피드하고 너는 콜라겐을 좀 충분히 먹어줘라. 근데 콜라겐을 먹으려고 했더니 비타민 C를 더 많이 먹어주는 게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젤슈추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아니면 액티바이드를 같이 먹어줘라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네.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101페이지 보면 이제 근육 조직이죠. 자,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근육이 뭐냐면 뻑뻑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것도 콜라겐 부족이라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굳어지면서 경화되겠죠. 그러면 삭혀야 되니까 이제 오십견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몸의 조직에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기 어깨예요. 어깨 근육, 승모근 있죠? 이 전체 뒤를 돕고 있는 승모근이 가장 먼저 딱딱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어깨를 드는 거를 따라서 견갑거근. 이 견갑거근이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안 올라가. 우리 저 동네 가면 어깨 형님들 있잖아요. 이러신 분들 이게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굳어져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쇄골 아래쪽에 갈비뼈 있죠. 네. 이 갈비뼈에 근육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뼈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흉쇄 유돌근 말고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승모근, 견갑거근, 그 다음에 이 안에가 근육이 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맨 위에가 이제 판상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 갈비뼈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들이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 1번, 2번 사이가 엄청 딱딱해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면요 목이 굉장히 빨리 풀려요. 여러분 목을 먼저 풀 게 아니라 쇄골 라인 1번, 2번을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근육이 부드러워지면서 목이 빨리 풀립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목이 뻐근하면 1번, 2번 갈비뼈를 충분히 먼저 푸세요. 쇄골 바로 밑에입니까? 네, 쇄골 아래에 1번하고 2번 사이 근육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충분히 푸시고 나면 건강이 바로 좋아져요. 자, 그래서 근육 조직은 여러분이 결국은 위치를 충분히 아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근육이 제일 굳어지면요. 여기 50견해가 위가 안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올라가는 사람들. 여기 보시면 이 극천혈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안에 대형근하고 소음근이라는 그 근육이 있는데 여기가 굳어져서 그러거든요. 여기를 자주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애과를 자주 푸시고요. 그러면 빨리 좋아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봐보세요. 이렇게 팔 못 올라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